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속도전입니다. 강제 수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은 주말을 반납한 채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과 함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 단초를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는 만큼 경찰로선 물증 확보가 급선무란 분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종민 기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특별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물론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법리를 검토 중인데요. 특히 관련자 소환 일정 조율에도 임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요. 추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뿐만 아니라 복수의 통일교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을 소환하기에 앞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곧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떳떳한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 진술에 의한 수사라며 윤영호 전 본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20여 명 규모의 특별전담 수사팀 인력 증원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통일교에서 TM으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가 이 정치권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부인 이모 씨가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대화가 이뤄진 문자에는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20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거론됩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은 TM 의지로 2022년 대선에 개입했다. 이단 종교 이미지를 벗고 국가 종교의 위상을 갖도록 노력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M은 트루마더, 참 어머니라는 뜻으로 한 총재를 의미합니다. 윤 전 본부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접촉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윤보는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 비밀리에 사명을 수행했다며 당시 TM의 결정과 지시는 교인이라면 모두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특검은 이 문자가 기재된 보고서에 재정, 조직적인 지원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문자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멘토인 이종석 현 국정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와 인연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는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경찰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긴 했지만 야당은 죽은 권력이 아닌 산 권력에 대한 수사인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부터가 야권 인사들을 최소 18명 조사할 동안 정작 여권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의혹 수사가 편파 수준을 넘어섰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하청 특검이라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민주당의 앞잡이가 되어 여당 관련 사안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야권 인사 18명을 30차례 넘게 조사하는 동안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느냐며 만났으니 답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자기 진영 비리에는 특검 불가만 외치고 있다며 제3지대 특검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제3지대 특검안은 의혹 당사자인 양당을 제외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구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거 밀어붙인 방식대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제외한 다수당, 즉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다음 주 초 특검 법안 발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양측의 셈법이 달라 공동 발의 형식이 될지는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농락을 당한 것뿐이라면서 이 통일교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내란 특검은 2차, 3차도 계속하겠다면서 정작 통일교 특검은 왜 막냐며 이 여당의 특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비판하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다 말했다가 어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윤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윤영호의 새치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특검, 법정에서의 진술은 보험성이고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영호의 입은 엄중 처벌하고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당은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며 특검에 반대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또 발언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현주 최고위원도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가 출국 금지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하고 내란청산 국정농단 수사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로비를 한 것 같다 수준이라며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입니다. 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에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10일 결심 공판에선 예고했던 추가 폭로 없이 교단 명령으로 부적법 행위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에선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어제는 그런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일단 발언 내용을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어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 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언급이고요.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진술한 적 없다는 게 진술입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특검에서 진술을 보면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라고 했습니다. 이 허위 진술이라기엔 상세한 내용이라 진위를 가릴 필요성 충분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진술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윤 전 본부장이 도대체 이 말을 계속 바꾸는 이유, 이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 전 본부장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 청탁금지법 횡령 등 혐의로 2년,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통일교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걸 감안하면 구형량이 의외로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형 전에는
폭로를 이어갈 것처럼 하다가 구형 이후엔 선고를 앞두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법정 발언으로 특검을 압박해놓고 구형량을 낮추려던 전략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개 발언이 이어진 점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혹시 입을 닫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일본은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폭로가 예고됐던 결심 공판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선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이 이어졌죠. 그 다음 날엔 이번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이틀 뒤인 어제 윤 전 본부장은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동기가 뭐건 간에 윤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뭐 맞습니다. 이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수사에 영향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본부장 구치소에 찾아가 접견 조사를 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구형량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이 선고 전까진 입을 닫은 채 변수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찰 수사가 한 달 반 정도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통일교 차원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면 한학자 총재도 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 통일교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면 개인 돈으로 했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 윗선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총재가 구속 상태여서 경찰이 구치소에 찾아가서 접견을 한다면 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게 성사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결국 경찰이 이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이 세 명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본부장 특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이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진술했었죠. 그런데 첫 금품 전달 시기로 지목된 게 지난 2018년, 벌써 7년 전입니다. 현금 출금 기록이나 시계 구입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천정궁 방문 여부를 파악하는 게 시작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약 6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공매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보도에 김세인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재산을 압류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화영 전 부지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매매가는 7억에서 9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 전 부지사의 아파트는 40평 정도의 크기로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게 한 9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됐죠. 9억 3천, 5천 이 정도에 나와 있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SNS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돈을 안 냈더니 달랑 남은 집 한 채를 경매로 넘겼다면서 끔찍한 폭거를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가 공매로 팔리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귀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얼마 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되면서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작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선 이번 검사장 강등 인사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 안건도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가 거수기냐면서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습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항의글을 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검사장 강등 인사를 놓고 검사위원과 법학교수 위원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인사위가 거수기인 줄 아느냐며 반발해 결국 다수결 투표 끝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법학교수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 검사장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뭔가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지금 사실상의 중징계의 처분에 거의 준하는 그런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해하지 않나.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잘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죠? 네, 어제 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다가 예민할 수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예, 그 정도 심각한 상황.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잖아. 네, 온라인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빗대 사용해온 멸칭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자 모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잘 모른다면서 진짜 화를 낸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없어서 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채간에 지폐를 숨기는 외화 밀반출 얘기도 나왔던데요. 네, 책갈피에 외화를 숨겨 밀반출하는 방식을 언급했는데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말이 길다고 질타했습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학재 사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거죠? 네, 삼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의 정무특보였죠. 2023년 6월에 임명돼서 임기는 3년, 오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학재 사장, 인천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했을 것이라며 어제는 서울시, 오늘은 인천시, 이재명식 선거 개입 논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은 잘하긴 하나보다라며 SNS에 정원호 구청장 공개 칭찬글을 올려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과일이 보이네요.
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과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황금배를 선물로 보냈는데요. 입시 비리와 성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면서요.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퇴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 선물을 조국혁신당이 먼저 보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지난 9일 조국혁신당의 사과 선물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취임 예방 답례품이었는데요. 일명 내란 사과를 보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과를 돌려보내며 배로 되갚아준 겁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다른 당에는 떡을 보냈습니다. 이 과일 전쟁은 지금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반송한 사과와 선물로 온 배로 이렇게 제사상까지 만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위원정당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했다면서요.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과일을 보내며 비꼬는 유치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촬영 중에도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을 동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박나래 씨 스스로도 문제가 될 걸 인지하고 주변에 입단속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비의료인을 동행해 불법으로 링거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나래 씨.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해외 촬영지에서 만난 이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의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박 씨는 2023년 11월 대만 해외 출장에서 제작진의 허락 없이 몰래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씨가 직원에게 이거 문제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박 씨 측은 불법 의료시술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인 왕진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스스로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문자 대화를 통해 언급된 겁니다. 채널A는 박 씨 측을 상대로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가 들이받은 가로수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도로를 달리던 27톤 탱크로리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인근 공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피하면서 가다가 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와 충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인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말 2마리가 역주행하며 달립니다.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순찰차 2대가 말을 빠르게 뒤쫓더니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마구간에서 말 2마리가 탈출해 20여 분간 도로를 활보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마구간에서 6k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말 2마리를 붙잡아 주인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실종자 2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4명이 모두 사망한 겁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작업자를 구급차로 옮깁니다. 나와주세요. 작업자가 실린 구급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마지막 매몰자가 오늘 낮 12시 반쯤 수습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세 번째 매몰자가 발견돼 30여 분 만에 수습했지만 숨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매몰됐던 4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특수 장비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첨단 소방 장비를 적극 구입하여 매몰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매몰자 수색은 추가 붕괴 우려로 어제 오후 전면 중단됐다가 안전조치 이후 오늘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점점 굳는 게 수색 작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콘크리트 굳는 걸 늦추기 위해 물을 계속 뿌려가며 구조물 등을 제거했습니다. 매몰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공사 등 6개 공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주말 예고됐던 폭설, 이곳 서울 광화문엔 낮부터 내리던 비가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보된 것보단 적지만 오늘 밤사이 습기를 머금은 습설이 쌓일 수 있는 만큼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재혁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서울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꽤나 질척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들이를 나왔던 시민들은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면서도 궂은 날씨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눈이 너무 운전하는데 위험하니까 눈 너무 많이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보기 좋을 정도로만 조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서 해주시면 그나마 가족 나들이에서 괜찮지 않을까. 현재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은 최대 3cm, 수도권에 최대 7cm, 강원도 최대 8, 충청권에 최대 8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눈길 안전이 비상인데요. 내일 최저기온이 서울이 영하 2도, 경기 북부나 춘천은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벌어진 제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제설 장비 1,256대를 투입하고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4시부터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가 아프면 받으러 가는 도수치료.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지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단돈 300원. 이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 다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천차만별인 도수치료 가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주말에도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20만 원. 다른 데보다 살짝 비싸서. 기회치료가 같이 다 들어가요. 인근의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 도수치료 가격을 물었습니다. 저희 25분에 12만 원이고요. 50분 치료는 18만 원.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치료 시간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디가 좋을지 고민스러워서 이게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 3천 원대지만 최고 가격은 60만 원, 최저 가격은 300원으로 2,00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 한 해 도수치료 진료비는 1조 4,496억 원으로 비급여 진료 중 가장 많습니다. 과잉 진료 우려와 천차만별인 가격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도수치료 값을 직접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3개 항목에 건보료를 일부 적용하는 대신 가격과 급여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하게 되는 병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환자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제한할 수밖에 없죠. 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협은 헌법 소원까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은 과연 미국 기업일까 한국 기업일까?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미온적인 위기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쿠팡의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4년간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벌인 로비 활동만 170건이 넘었는데 대부분 규제 부처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내 인맥과 법망, 행정망을 공략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뭘까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LNC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펼친 내역입니다. 나스닥 상장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미 정부 대상으로 총 175건의 로비를 펼쳤습니다. 175건 중 38%인 68건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담당, 무역대표부는 관세 정책을 담당합니다. 쿠팡은 이런 로비 활동의 이유가 시장 확장을 통한 경제 개발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비는 입법을 담당하는 정가에도 집중됐습니다. 로비 활동은 주로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집중됐는데요. 미국 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총 79건의 정계 로비 중 12건이 백악관 또는 대통령의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쿠팡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국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 로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로비 활동의 결과로 쿠팡이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쿠팡은 전체 매출의 80%를 거두고 있는 한국에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출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도쿄를 향해서 날았다. 핵무장이 가능한 중국 폭격기가 얼마 전 도쿄를 대놓고 노렸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중일 갈등이 군사 대립으로 거듭 번지는 양상인데 난징 대학살 추모일인 오늘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섬뜩한 포스터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공동 비행에 나선 건 지난 9일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양국 폭격기 4대가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지마 섬 사이를 통과한 뒤 방향을 틀어 북동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로대로 계속 비행했다면 일본의 수도 도쿄와 해상자위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에 닿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로 군용기가 이 같은 경로로 비행한 건 처음입니다. 보통 중국 항공기는 오키나와를 빠져나간 뒤 미군 거점인 괌 방면으로 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비행 경로를 놓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비행한 중국 폭격기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종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국방성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오늘 난징 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을 맞아 현지 시각 오전 10시르기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묵념이 이어지는 등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중국군은 일본군 모자를 쓴 해골의 머리를 큰 칼로 베어내는 내용의 포스터를 공개하고 항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미국이 잠겼습니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에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도로 위. 한 남성이 차 지붕에 올라 무릎을 꿇은 채 버팁니다. 잠시 뒤 헬기에서 줄이 내려오고 구조대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마을은 육지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잠겼고 동물들도 목만 내놓은 채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물길을 노저어 다니며 주택 안에 갇힌 주민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현지 시각 8일부터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약 7만 8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omething that the people of the state of Washington have not faced before, this level of flooding. And so we encourage, of course, individuals to follow the orders from their local officials when it comes to evacuation orders. 캐나다와의 국경 인근 검문소가 폐쇄됐고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잇는 암트랙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고 불덩이는 구름이 피어오르듯 빠르게 번집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주변 건물까지 붉게 물드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Back up, back up, baby, you need to back up. 지난달 말 호주 시드니의 폐기물 화학물질 처리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 가운데 환경당국은 화재 이후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과 인근 수계에서 오염 폐액을 대거 회수하는 등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정말 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씻을 수 있는 인간 세탁기가 일본 호텔에 실제로 설치됐습니다. 혹시 덜 씻기진 않을까 의구심도 드는데 사용해본 이들의 사용 후기는 어땠을까요? 우형기 기자입니다. 평범한 호텔 같지만 어느 방으로 들어가니 캡슐형 욕조가 눈에 띕니다. 누워있기만 하면 샤워부터 건조까지 단 15분 만에 끝나는 이른바 인간 세탁기입니다. どんな感じだよ。なんかもう日焼けサロンみたいな。 실제 체험해보는 한 여성 손님. 뚜껑이 닫히자 잠시 불안해합니다. 곧 따뜻한 물속에서 영상과 음악을 감상하자 등 쪽에 있는 센서가 측정한 심박수가 안정되게 나타납니다. 안내 멘트 후엔 머리 위로 미세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체험 신청이 4만 건을 넘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호텔 측은 이런 반응에 힘입어 지난 8일 처음 도입한 겁니다. 1회 이용 금액은 1시간 반 동안 우리 돈 약 17만 원으로 최소 2명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結構そうですね、予約いただいてて、中国人のお客様が何名かご予約いただいてる感じですかね。 일반인은 물론 어르신이나 우울증 환자도 편리하게 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 제품은 오는 25일부터 도쿄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5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텃밭을 빼앗기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은 일주일 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과 나란히 서서 한 여성 쪽을 바라봅니다. 트럼프가 여성 6명과 서 있거나 긴 금발의 여성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성인 용품 사진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타인과 관련된 트럼프 사진들을 추가 공개하며 트럼프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과거 앱스타인이 정재계 거물들을 불러 모임을 가졌던 맨해튼 초호화 저택 앞입니다. 이 저택과 이메일 등에 남아있던 앱스타인의 사진 자료 9만 5천 장 가운데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성착취에 대해선 몰랐다며 선을 그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I mean, almost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that have photos with him, so that's no big deal. 사진이 찍힌 시점과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앱스타인이 정재계 엘리트와 어울린 세계를 엿보게 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앱스타인의 개인 섬에 있는 별장 내부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전장에서 돌아온 공병부대를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지뢰 제거 임무를 맡아서 특히 사상자가 많았는데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보내놓고 희생자까지 만들어 놓고선 또 남 탓을 하면서 파병을 정당화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러시아 파병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간 120일이 10년 같았다며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된 해당 부대의 파병 기간과 전사자 규모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휘관들의 경례에는 악수로 간단히 화답했지만 부상병들에게는 일일이 경례를 받아주고 부둥켜 안은 채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주저앉아 몸을 낮추고 부상 부위를 살피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4,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전날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고위당직자 전원을 행사에 참석시켰는데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김정은 정권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핵심 군인 엘리트 계층의 절대 충성을 유도하려고 하는. 김 위원장은 전사자 9명의 영정에 직접 훈장을 달아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전국에 눈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중북부는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짧은 시간 집중되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밤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강원과 충북의 최대 8cm, 그리고 경기 남동부의 최대 7cm의 폭설입니다. 특히 이번 눈은 시간당 1에서 3cm가 집중되는데요. 양이 많은 데다 무거워서 시설물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서쪽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립니다. 양은 1에서 5cm 정도로 오늘보다는 적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2도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도, 전주 5도, 대구 7도로 강풍의 체감은 더 낮아서 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